파운데이션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네. 글로벌에서도 알아주는 플랫폼인데 예. 거기서 탑 10 안에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확인해보니까 8위더라고요. 네. 와, 8이면은 정말 엄청난 건데 저 얼마 전에 마미손님이랑 인터뷰 할 때 갈리에라님이 잠깐 언급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떼돈을 벌었다고 약간. 네, 그래도 겸손하게 열심히 살아야죠, 앞으로도. 네, 작품 활동 네네. 네, 정진하고 더 제 작품 기대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새로운 거 많이 보여드리고 그래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갈리에라님은 사실 그 관심이 갖게 된 게 물론 그 NFT에서 큰 돈을 버신 그 숫자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긴 하지만 갈리에라님이 보여준 어떤 행보들 자체가 NFT 작가분들 중에서 약간 정석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 게 굿즈도 성공을 하시잖아요. 네. 굿즈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게임 컨셉 아티스트로 네. 경력을 시작하긴 했지만 제 그림이 단순히 게임에만 쓸 필요가 없고 또 약간 좀 더 다양한 활용성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또 패션에도 관심이 많았고 다양한 뭐 장르의 음악들을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또 SNS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서브컬처 계통의 개인 작가들이 자기 아트를 통해 독립적으로 패션, 음악, 그런 프린트나 아니면 굿즈들 그런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또 그런 분들을 저는 되게 동경해왔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무래도 SNS와 유튜브의 시대고 또 다양한 재능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존중받고 또 독립할 수 있고 또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시대니까 저도 분명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능력들을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시도해봤고 또 그 결과 제가 SNS를 통해서 자기 PR과 개인 작품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점점 키웠고 거기서 보시다시피 제 일러스트를 활용한 옷이나 프린트 아니면 마스크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해서 전 세계 분들이 또 애용해 주시고 또 실제 또 해외 뮤지션 분들이랑도 실제로 만나서 앨범 아트 작업이나 또 뮤직비디오 컨셉 아트들도 작업하고 또 최근에는 또 제 버킷리스트였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피규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피규어 제작 회사 좀 여러 곳이랑 이렇게 계약이 돼가지고 피규어 제작도 좀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전에는 못해왔던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면서 제 아트 영역을 차근차근히 확장해 나갔습니다. 와, 그러면은 그 NFT로도 이미 엄청나게 이제 글로벌에서 핫한 작가분이신데 그 굿즈들이나 다양하게 확장성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피규어라든지? 그쵸. 굳이 제 그림을 이렇게 한 곳에만 이렇게 멈출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그 갈리에라님 작품들 자체가 굿즈화되기가 되게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마스크라든지 뭐 이미 나와 있잖아요. 티라든지 그게 이미 글로벌에서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네. 이 인기의 비결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는 또 우리나라에도 점점 확대되는 문화긴 한데 기기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오타쿠 계열 분들인데 약간 만화, 애니, 게임 같은 거에 되게 심취해 있지만 또 사회성이랑 사교성도 또 무척 좋고 또 자기 할 일도 열심히 하고 또 SNS 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을 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외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히 분포되어 있고 또 저는 그런 분들을 제 상품의 타깃으로 잡았죠. 타겟층 자체를 그렇게 잡으셨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갈리에라님 작품의 흥행 요소라고 봐도 되나요? 그쵸. 역시 저는 제일 먼저 작품을 하기 전에 결국에 제 작품을 봐줄 사람들 또 그 작품을 애용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작품을 활동을 했죠. 그거를 철저하게 미리 분석을 하고 내가 이런 작품을 그렸을 때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걸 미리 다 계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쵸. 또 해외에서 또 익히 쓰이는 그런 코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서양 쪽에서는 뭐 요즘 다른 분들도 많이 활용하시는데 오니라던가 아니면 일본도라던가 뭐 그런 일본 가면들 약간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먼저 파악하고 작품 활동을 하고 또 상품에 써봤죠. 트렌드의 흐름을 읽고 작품에 반영을 하신 거예요? 그쵸.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게 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역시 SNS다 보니까 SNS에는 라이크라는 기능이 있고 또 리트윗이나 아니면 다르게 퍼져가는 기능을 보면은 그쪽에서 제
그림을 어떤 것을 사용했을 때, 또 어떠한 구도나 그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은가, 그런 게 딱 수치상으로 보이니까 저도 여기서 어떤 게 성공적이고 또 어떤 거는 약간 실패한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각 제 스스로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그 갈레라님은 코르소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네. 강의하시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네. 작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것들을 다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강의나 뭐 다양한 플랫폼들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콜로세에서는 일단 제가 아무래도 SNS에서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굿즈를 스스로 만들고 판매하는 작가는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좋게 봐주시고 저를 이렇게 강의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죠. 또 NFT는 또 굉장히 또 다른 시장이잖아요. 또 NFT를 도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또 되게 SNS를 시작하면서 제 상품을 애용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셀럽 분들도 있고 세계적인 아티스트 분들도 많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으로 뭐 다른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비플님의 작품과 동시에 고액에 팔렸던 그 그라임스님 네. 아시죠? 네. 그래서 그 그라임스님도 제 작품의 팬이에요. 아, 그라이스님도요? 네, 그래서 그라임스님이 보시면은 제 스마트폰 케이스라던가 그런 의류들을 구매해 주시고 딱 사진으로 인증샷을 찍으실 정도로 애용해 주시는데, 아, 그라임스가 테슬라 CEO의 아내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 형님 아내죠. 아, 그쵸.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 그분이 한때는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DM이 와가지고 자기랑 같이 뭔가 작품을 하나 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때가 한 2019년이었는데 저는 그때 하던 일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거절을 했는데, 만약 제가 그 제안을 수락했다면 거액에 낙찰된 그라임스님의 작품에 제가 참여했을지도 모르죠. 아, 그렇네요. 그때 네. 한참 테슬라 안에 뭐 그라임스의 작품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다 해서 그 뉴스마다 다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네, 지금처럼 NFT가 그 핫해지기 이전의 얘기 같아요. 그쵸. 아, 그때부터 떴으면은, 아, 물론 지금도 이미 뜨셨지만, 네. 또 다른 뭐 셀럽 이야기도 있나요? 정말 흥미로웠던 게, 제가 2019년경에 SNS를 시작하고 또 서로 마팔로우를 교환하면서 친해지게 된 해외 아티스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 비플님이랑 네. 또 매드독 존스님, 또 바카하츠, 막 이런 지금 크립토 아트에서 그 랭커분들을,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마팔을 교환하고 또 가끔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비플님과도 네. 대화를 나누셨어요? 아, 비플님은 아니었는데 네. 매드독 존스님이 제 아트를 막 가끔 리트윗 해주시고, 아, 또 바카하츠님은 저에게 먼저 직접 통화를 해주셨어요. 비플님이랑 마파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놀랍네요. 감사하죠. 또 그때도 뭐 물론 뭐 루이비통이나 그런 데서 협업하셨던 작가분이란 건 알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트렌드를 바꾼 그런 분이 되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그분들은 뭐 엄청난 이미 부를 누리고 계신 분이고, 갈리에라님한테 관심을 표현한 것은 갈리에라님의 작품을 보고서 딱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이 한국 분이고,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갈리에라님 아. 자체가.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갈리에라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그 대통령상 받은 작품도 네. 눈에 많이 띄었고요. 네. 우리 미얀마 그 그림도 저는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마인드도 좋다. 지금 파운데이션에 올라간 작품 자체가 네. 굉장히 미소녀틱하면서 네. 사이버펑크라는 장르를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저는 반대의 성질의 것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거든요. 가령 우리가 되게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 기분이 좋고, 또 아니면 기름진 고기를 먹을 땐 좀 시큼한 김치가 잘 어울리고, 약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사이버펑크 아트를 주로 작업하면서 기본적으로 인간과 기계의 조합을 우선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간과 기계는 명백히 반대의 성질이죠. 제가 평소 작업하는 그런 좀 아름답고 깨끗한 여성 캐릭터에 또 복잡하고 다소 기괴할 수 있는 기계, 이런 정반대의 성질의 것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섞으면서 제가 추구하는 미의 극대화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캐릭터들이 또 여러 가지 있고, 게임 컨셉 아티스트로 일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무기나 아니면 직업군, 뭐 세계관에서의 역할, 그런 것들을 설정해서 점점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작품 설명을 제가 봤을 때 네.
약간 미래겠죠? 네. 미래 시대적 배경에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고, 거기서 어떤 그 생존을 위한 배틀로얄 이런 느낌이던데, 예.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영화라던가 약간 그런 곳에서의 설정들을 좀 차용한 것이 많은데 여튼 결론적으로 그런 세계관 스토리가 또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PFP 그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그런 것들에서 여러 명의 전사들이 나온다는 설정이고 또 그 전사들이 낙찰되는 가격으로서 그 전투력이 평가되고 그 전투력을 마치 배틀로얄 게임 컨셉처럼 이용해서 그 가격으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1등을 하신 분, 2등을 하신 분, 그런 분들에게 추가적인 트로피를 증여하는 그런 컨셉으로 제가 마케팅을 했죠. 컨셉이 되게 독특하네요. 네. PFP 프로젝트인데, 제너레이티브 아트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하나 손수 작업하고 굉장히 고퀄리티의 작품이라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갖고 싶다라고 하는 매력이 있는 작품이었는데 거기에서 또 세계관도 또 재밌게 잘 기획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 계획 다 직접 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우리가 모두 NFT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크립토펑크라던가 아니면 BAYC 같은 PFP들이잖아요. 네. 이게 맨 처음 보고 뭐지 싶었어요. 딱 봐도 뭔가 굉장히 랜덤하게 생성된 캐릭터 아트인데 통일성이 있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제가 모르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엄청나게 열광하고 또 이것들이 높은 가격에 책정되고 거래가 되는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약간 PFP의 개념과 또 이게 왜 이런 가치를 이뤄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직접 찾아서 보고 배우고 또 거기서 오히려 PFP가 이렇게 성행하게 된 배경과 성질을 파악하고 반대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간과하게 된 여러 가지 단점들 그런 부분들을 좀 캐치해서 제가 하려는 프로젝트에 오히려 보강을 하려는 그런 기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수작업적인 디테일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높은 퀄리티 그리고 캐릭터가 랜덤한 게 아닌 하나하나 명백하게 이름이나 컨셉, 설정 또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부여해가지고 그래서 저만의 이런 프로젝트인 The Girls of Armament TGOA를 약 맨 처음에는 30명 정도 작업해서 파운데이션을 런칭했습니다. 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네요. 저는 뭐 아무래도 무슨 일을 처음 할 때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거기서 내가 배울 건 보고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면 여기서 뭐 그런 계획들을 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전략이 딱 맞아서 떨어져서 한국 NFT 작가분이 글로벌 탑티어로 이렇게 등극하신 거잖아요. 네. 아, 되게 놀랍네요. 저도 되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신기하죠. 이렇게 되실 거는 상상을 혹시 하셨나요? 상상은 솔직히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는 명백히 다를 거다라는 것은 예상을 했죠. 제너레이티브 아트가 난무하는 이 PFP 시장 안에서 이 수작업을 고수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결론적으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 스킬은 무엇이고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또 지금 이 NFT 필드에서는 어떤 것이 성행하고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아직 할 수 없는 것들 뭐 그런 것들에서 약간 교집합을 얻고 거기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수작업 PFP였죠. 앞으로의 로드맵이 좀 궁금한데요. 현재 갈리에라님이 추구하시는 작품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로드맵이 펼쳐질지 좀 궁금합니다. 당분간 저는 이 프로젝트 TGOA의 디렉터로서 여기에 전념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최근에는 TGOA의 모든 홀더들에게 제 사인이 들어간 대형 액자를 모두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TGOA의 캐릭터들을 활용한 피규어 제작도 직접적으로 계약이 체결됐고요. 앞으로도 TGOA에 관련된 의류, 또 피규어, 그리고 또 추가 NFT 에어드랍 등을 작업할 예정이고 지금 이게 기술적으로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TGOA의 게임도 만들어보는 것이 약간 제 소원 중 하나입니다. 저도 이거는 워낙 시나리오 자체가 재밌으니까 이거 게임으로 나오면 너무 재밌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로도 나올 수 있고 무한확장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또 제 꿈이기도 하고요. 네. 목표가 그쪽으로 있긴 있으시네요. 그쵸. 근데 역시 현실적인 부분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희손님 인터뷰에서 갈리에라님이 이제 같이 콜라보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공개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아마 분명히 제가 직접적으로 같이 뭔가 작품을 하는 것도 있겠고
또 아니면은 제가 아무래도 이런 NFT의 생태계를 좀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미손 형을 많이 보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마미손 형한테 제시해주고 또 그 형이 여기에 영감받아서 자신만의 뭔가 특별한 작품을 한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도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NFT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더 커질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갈레라님이 이미 사실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 숫자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크게 증명을 하셨는데 앞으로가 너무 더 기대되네요. NFT 시장이 내년에 엄청 더 그 빵 터질 거라는데 네.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뵙기도 어려울 정도로 바빠지실 수도 있겠네요. 아닙니다. 언제든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복절 일러스트에 대통령상을 받으셨는데 네. 그 대통령상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SNS에서 많이 퍼지고 하는데 마침 그때 광복절이었고 또 그때 대통령 직속 그런 광복 사업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이거를 기념 사업으로 추진하고 싶으니까 한번 신청을 해달라라고 직접 연락이 왔죠. 그래서 그 결과 제가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공모전도 아니었고 그냥 거기서 연락이 와서 대통령상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쵸.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써주신 리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뭐 될 놈 되리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그 작품성이 워낙 좋으신 것 같아요. 사이버펑크라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약간 기괴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데도 어떻게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이 요소는 어떤 포인트에서 저같이 일반인들은 접근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표현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가지고 표현한 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여성을 표현할 때는 또 여성적인 매력인 그런 깔끔하고 또 단아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약간 절절한 절제와 함께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기계 같은 부분은 또 디테일해야 되고 또 나름 구조가 맞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세련된 부분도 있고 또 날카롭고 차가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부족함 없이 표현해 주는 거죠. 아, 각각의 특징들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쵸. 아, 이게 뭐 들어도 모르겠네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한국 래퍼 분 중에서 네. 마미손님이 지금 NFT에 굉장히 빠르게 네. 대중화를 전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마미손님이 공개적으로 갈리에라님을 샤라웃을 해줬어요. 네. 마미손님 외에도 다른 셀럽분들이 또 관심을 표현하는 분이 또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가 국내 힙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그쪽에서 약간 뭐 얘기를 나누셨던 저스티스님이라던가 아니면은 하이라이트 레코즈의 스월비님이라던가 또 VMC 레코즈의 또 화지형님. 화지형님도 요즘 작품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죠.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특히 저는 제 아트의 느낌 때문에 그 해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데 캐나다 일렉트로니카 뮤지션 BTSM이라고 있는데 그분들도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같이 내한했을 때 만나 뵙기도 했고 또 그분들의 앨범 아트 작업도 여러 가지 하고 또 뮤비의 컨셉 아트도 제가 그려드리고 또 이분들 외에도 뭐 WWE의 또 레슬러분이신 자비의 우주님도 있고 또 전 세계 트위치 여성 스트리머 중에서 팔로워가 제일 많으신 포키마네님도 예전에 저한테 그 콜라보레이션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와, 진짜 글로벌에서 이렇게 인기가 와, 대단하시네요. DM으로 이렇게 다 연락이 오나 봐요, 글로벌 스타들이. 네, DM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그 WWE의 레슬러 그 자비의 우주님은 자기 개인 방송에서 제 티셔츠를 입고 딱 이렇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네. 레슬러까지.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그 본인의 팬층이 긱이라고 해가지고 매니아층들이 많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매니아층이 아니라 뭐 굉장히 보편적으로 대중화가 되어 있으시네요. 그쵸. 아무래도 근데 사실 요즘 뭐 가령 귀멸의 칼날 같은 것도 요즘 대중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 네. 네, 또 뭐 원피스 같은 것들은 뭐 이제 뭐 기본 상식이 되었고 네. 그런 식으로 대중들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애용해주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움직임들을 나름 제 작품으로서 이용한 거죠. 너무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힙합에서도 어떤 장르 자체가 이건 이 장르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너무 좋지만 매니아들만 좋아할 것 같은데 하는 게 이제
오히려 빌보드에 오르고 막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아트에서도 굉장히 반영이 되고 있네요. 이런 흐름이. 그쵸.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넷플릭스라던가 그런 곳에서도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걸 쉽게 볼 수 있고, 대중들에게 그 서브컬처 문화의 그 접근력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또 점점 더 좋은 작품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도 네. 저는 예전 관점에서는 이거 약간 일본 영화에서나 가능할 법한 주제인데? 약간 저는 이런 관점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대중적으로 알렸을 때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가 되는 대중화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흐름 자체가 다 그렇게 가나 봐요. 그쵸. 저도 요즘 아무래도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라던가 아니면 말씀하신 오징어 게임이나 또 최근에 또 공개한 지옥도 그렇고, 뭔가 또 제가 느낀 거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약간 요즘 한국인들이 만드는 그런 미디어가 약간 정말 날이 섰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갈리에라님이 글로벌에서 이미 많이 알려진 NFT 작가분이시지만 기존의 경력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저는 일단 캐릭터 컨셉 아티스트로 프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회사는 한국의 게임 회사 넥슨을 공채로 입사해서 던전 앤 파이터 오버킬 팀에서 한 4년간 근무했고요. 또 그 외 국외 대기업 자회사에서 한 1년가량 근무하다가 또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업 작가로 독립하게 된 건 약 1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 일러스트를 통해 패션, 게임, 뭐 음악, 타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또 여러 부분에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또 독립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했던 회사에 레퍼런스가 엄청나더라고요. 뭐 스퀘어 에닉스 같은 파이널 판타지 만든 회사부터 해서 세가, 방금 말씀하셨던 뭐 넥슨이라든지 완전 글로벌 게임사 안에서도 탑티어 회사에서 일을 하셨네요. 스퀘어 에닉스랑 세가의 경우에는 제가 취업하기 전 취준생일 때 그 당시에 카드 게임이 되게 성행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거기서 참여했던 카드 일러스트들이 여러 장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사이버펑크 2077의 홍보 일러스트 의뢰가 와서 그건 역시 제가 직접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이 그 엄청난 유명한 그 사이버펑크 2077의 일러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한국 팀에서 저를 약간 그 스타일도 맞기도 하고, 또 약간 또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광복절 이미지에 대한 그런 좋은 인상도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와서 한국적인 사이버펑크 2077의 일러스트를 의뢰해왔습니다. 정말 레퍼런스가 짱짱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NFT 쪽에서는 사실 세계적인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갈리에라님인데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시작이라서 앞으로 네. 어떻게 얼마나 더 큰 부와 성공과 이런 것을 어떻게 더 누리실지 사실 저도 이제 감이 안 갈 정도고, 근데 이런 분이 한국 분이시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NFT를 시작한 거는 아직 3개월밖에 안 됐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느 정도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가지고, 네. 여기서 저는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또 이런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도전들을 아낌없이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요트 타고 다니시겠는데요? 아닙니다. 아무튼 뭐 너무 오늘 인터뷰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응원하고, 네.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또 제 채널에서 소개를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영광이겠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네. 겸손하게 작품 활동 정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